멜라닌이 흡수되다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데서 사실은 레이저 치료의 어떤 기원이 됩니다. 처음에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멜라닌, 색소, 고분자. 그걸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애들. 얘가 이걸 만들어서 주변에 케라티노사이트한테 준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의 표피에 존재하고 있는 5개에서 7개당 하나 정도의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 형성세포를 전해주고, 피부 색깔 차이, 인종 차이는 멜라닌 색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 정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려는 노력이 90년대에 있었다. 그때 포토소말라이시스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멜라닌 고분자를 선택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런 흑광도 그래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흑광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자외선 영역대가 강하지만 자극 주는 효과가 있고 오히려 반대의 기능을 할 수도 있어서 이 파장대의 빛을 쓰게 되고, 여기는 멜라닌 자체의 흑광도는 낮지만 수박잎과 깊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긴 파장대의 빛을 쓰게 됐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서 사실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가 실제로 이런 피부 안에서 멜라닌 색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실험실 안에서만, 그러니까 몇 개의 색소만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 피부 안에서 이게 이렇게 반응할지, 이런 이론적인 거에 따라서 그대로 할지, 세포 안의 온도, 주변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지고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드렸고, 그게 약간은 앞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다. 이 포토소말라이시스라는 개념 자체는 이게 실험실과 실제 상황과의 괴리가 분명히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90년대 초반에 나온 개념이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레이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노력도 많이 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알게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많습니다. 특히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기에 어떤 색깔에다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강도, 인텐시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듀레이션 얼마나 갈 거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 파장대를 어떤 파장대를 쓸 거냐, 그 다음에 이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할 거냐, 2주 간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색깔이 여기 있는 부위에는 어떻게 쓸 거냐, 거기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문제가 결국엔 레이저 토닝이 반응으로 나타날 거고, 그게 이런 이론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걸 접근할 때 있어서 저희가 이 파장과 사이즈 정도만 제외하고는 레이저 토닝에 있어서 변수가 굉장히 작은 차이에 있어서 결과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레이저 토닝을 받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이론적인 배경, 알려진 배경을 가지고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이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좀 조절해서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걸 유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다 제가 또 편의상 한글만 사용하지 않고 원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장점이 있다면은 원어로 검색해 보시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사진과 이런 그림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